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빠질 수가 없는 나토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사실상 지금 전쟁이 나토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토 전쟁 발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나토. 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나토에 계속 반대를 하느냐, 러시아는. 이런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나토의 배경, 지금 러시아가 저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이랑 서독이랑 통일을 했죠. 뭐 갑분싸로 통일을 했긴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뭐 미국과 소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순식간에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 통독이 생겼는데 동독 서독이 합쳐서 통독이 생겼다. 근데 통독이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통독이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독일 같은 경우가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 국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광인 거지, 세계 그 국제 정치에서는. 근데 이런 요지의 인물이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 그때는 이제 소련 입장이죠. 소련 입장에서는 이 국제제약 조약기구, 그러니까 미국 세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세력이 계속 이제 동쪽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발감이 들죠, 당연히. 무섭잖아요. 그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금 다 나토예요, 이게. 지금은 나토. 지금의 나토 지도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통독이 나토에 가입하니까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 뭔 개소리냐, 하지 마라, 뭐 아니 댕소리 나는 싫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협의를 합니다. 독일 이후로는 동쪽으로 네토를 단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 라고 협의를 합니다. 여기서 독일이 어디 있어? 독일 한번 보자. 독일이 여기잖아요, 여기. 얘가 독일이야. 욜로는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했어요. 누구랑? 발음도 잘 안 된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랑 미 국무장관,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베이커, 이렇게 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서면 협의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있지 않는 협의다. 이게 구두로 협의를 했는지 일각에서 또 비밀 편지가 남아있다, 뭐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비밀 편지를 통해서 또 협의를 봤다고 하네요. 그런 구두란 비밀 편지를 통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는 걸.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대한 공식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문서가 있어도 아까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도 안 지키는 판국에 구두나 비밀 편지로 이거 한 걸 이거 지키겠어? 안 지키지. 미국 입장이 뭐냐? 엥? 난 그런 거 협의 본 적이 없다. 뭐 서면 갖고 와라. 뭐 비밀 편지가 있다 보여주고 뭐 난리를 치니까, 뭐 설마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때는 난 소련이랑 협의를 한 거지, 지금 러시아랑 협의 본 게 아니다. 너 상관인데 어쩔 TV? 우짤레미? 이런 게 미국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자기를 러시아로 생각 안 해. 푸틴은 소련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부들부들 하는 거지. 보세요. 지금 아까 독일이 여기까지를 했죠. 독일이 여기란 말이지. 여기 이후로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토 국가들의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한번 보세요. 어떠고 있어? 지금 러시아가, 여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벨라루스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 러시아 친러 성향에 대한 러시아죠. 여기 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면은 지금 모양새가 이 댕댕이 같잖아요. 무서운 댕댕이. 아가리를 쭉 벌리고 잡아먹을 것처럼 어르릉 왕왕 하고 있죠. 아, 아,
이렇게 멍멍이가 댕댕이 같지 않습니까? 이거 댕댕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겁신할 수밖에 없어. 겁신할 수밖에. 어?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기 혓바닥이라 생각하면 뭐 댕댕이 혓바닥 살짝 먹으려고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겁신하니까 절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까지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먹었어요. 나토가 다 먹고 우크라이나까지 오면은 러시아 이제 국경이 이제 딱 맞닿는 거예요. 여기랑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기까지 러시아는 이때까지 그 뭐 협의도 있고 너희들 독일 뭐 1인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너 다 독일 여기가 독일이죠. 여기 지금 독일 이후에 지금 먹은 동쪽으로 가입한 나토 국가들 아닙니까? 이 다 참아줬다는 거예요. 몇 개 국가야? 한, 둘, 셋, 넷, 다 뭐 셀 수도 없죠. 10개 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나토 가입할 때까지 다 참아줬다는 거야. 다 참아줬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온다는 건 선을 시게 넘는 거다. 여기까지 나토 가입하면 제 생각엔 러시아 크림반도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림반도가 아까 흑해 부동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한 지리학적 위치한 반도인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면 러시아는 저 크림반도를 다시 먹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러시아 입장이에요. 이거는 뭐 러시아가 나빠서 우크라이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러시아는 옛날부터 바다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정상적인 바다가. 어쨌든 이게 러시아의 입장이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우크라이나는 왜 그렇게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냐면 2014년에 크림반도 뺏겼잖아요. 그때 푸틴이 트럭 몰고 가서 꺽 했잖아요. 크림반도를 뺏겼단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자꾸 겁을 준단 말이야. 응?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남은 사람들도 그렇고 왜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핍박받고 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우크라이나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에 겁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야? 나토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면 나토 가입을 해야만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네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러를 위해서 난 나토 가입하겠다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댕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요게 나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는 그래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꼭 했어야 했나? 응? 외교를 잘할 수밖에.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크라이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를 과연 잘했다고 볼 수 있느냐? 과연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게 했느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그런 주변 상황국에 대한 시기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나토 가입을 괜히 하자고 했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우크라이나가 잘못해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토 가입 선언을 함으로써 전쟁이 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교를 할 땐 강경 외교를 선택할 거냐, 실리적 외교를 선택할 거냐는 주변 상황국의 상황을 먼저 봐야죠.
무작정 발러 러시아 싫어 발러 러시아 언어 쓰지마 뭐 하지마 이렇게만 외칠 게 아니라는 거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한번 봅시다. 용포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용포는 빨간색이죠. TV에 나오는 왕들도 빨간색 용포를 입고 왕이 입는 용포는 빨간색입니다. 그죠? 근데 왜 태조 이성계의 용포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요게 요게 왜 그러냐면 명나라 때문에요. 명나라 당시에 명나라 왕이 당시에 황제라고 칭송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조선은 황제를 뜻하는 빨간색 용포를 입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외에 또 뭐 세자 책봉을 했을 때 명나라에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군신 관계죠. 명나라의 신하의 나라로서 우리가 외교를 펼쳤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랬다고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민성을 잃었거나 자긍심을 잃고 살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그런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500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우리나라의 정부나 외교에 대한 문제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최고야! 뭐 민족주의, 뭐 애국주의 이런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외교에 반영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는 정부는 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과연 나토 가입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무책임한 건 아닌가. 왜 그런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냐? 3월 26일이었나? 얼마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거는 좀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토 때문에 전쟁을 지금 당하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있었는데 왜 그러면 나토 가입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굳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왜 그 불쌍한 우크라이나의 죄 없는 자국민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우리는 나토의 문이 열려있다는 말을 수년 동안 들었지만 우리가 가입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 알고 있었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진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걸 왜 전쟁 후에 얘기를 하냐고. 그 전쟁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인정을 했었으면은 이런 전쟁이 안 났을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젤렌스키가 지금 대통령이 한 말이고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쟁 양상을 좀 안 볼 수 없겠죠. 다들 궁금해 하시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전쟁 양상은 어떻게 될지. 길어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 왜 지금 일으켰는지에 대한 거는 뭐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즌 때문이 크다.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잘 끝나갈 시즌에 지금 모든 국가가 물가 상승 장난 아니죠. 뭐 원자재값, 물류값 다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지금 자기 나라 코로나 그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자기 나라 그 경제 복구 시킨다고 급급하고 있었단 말이지.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면 쉽게 파병 못 올 것이다
쉽게 못 도와주러 올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련이 붕괴를 했다고 해도 세계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려고 하면 빨리 함락시켰다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왜 선정전략? 우크라이나는 이 선정전략 제가 봐도 좀 잘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예를 들면 선전전략이 뭐냐 그러면 뭐 다른 나라들이나 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좀 이미지화를 잘 시킨다고, 국가의 이미지를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미국 러시아군이 7,000명 죽었다. 여기는 러시아군 장성이 또 3명 포함해서 또 7,000명 죽었다. 이건 우크라이나 발표였고요. 이건 미국 발표였고, 이건 러시아 발표였고. 왜 발표하는 국가마다 다 다르냐? 왜 다를까요? 사실상 전쟁 중인 국가에서 사망자 수 절대 이거 못 셉니다, 통계학적으로. 진짜 통계학에 준수해서 완벽하게 숫자를 세면서 사망자 얘는 몇 명 죽었고 이 국가는 몇 명 죽었고 그래서 지금 몇 명 전사해서 몇 명을 더 죽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세하고 저쪽 나라가 약하고 이런 거를 낼 수가 없어요. 전쟁인 국가에서. 그거 누가 내겠어. 그거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나서 이제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는 거지. 전쟁 중일 때는 사실상 이거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 우리는 적게 죽었고 적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열세였지만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적이 사기가 꺾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할 때는. 왜냐면 군대에 또 그런 국민들이 이런 선전 전략을 보고 뭐 러시아 군이 7,000명 죽었네? 이러면서 우리도 하면 되겠는데 하고 막 너도 나도 다시 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폴란드에 갔던 국민들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나 싸우러 가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는 국민들도 엄청 많고, 이런 선전 전략 중요하죠. 이런 걸 우크라이나는 잘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선전 전략을 하다 보니까 좀 선 넘는 게 있어요. 선 넘는 게. 어떤 게 선 넘냐? 우크라이나 선전 전략이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군대가 생각보다 강하더라, 러시아 군대 힘을 못 죽이더라, 뭐 그런 거를 선전 전략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의 이미지를 굉장히 동정심을 유발을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독일은 헬멧 5,000개만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은 전범국의 이력이 있잖아요. 얘는 죄를 많이 지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주는 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독일은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죠. 방어용 아이템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뭘 했냐? 헬멧 5,000개밖에 지원 안 해주냐? 다음엔 100개를 지원해줄 거냐라는 식으로 비꼬아요. 아니 공짜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받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말은 좀 선 넘는 게 아닌가. 이건 좀 아닌데. 일단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냉소한 분위기, 우크라이나가 그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EU한테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EU에서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되니 그거는 안 된다라고 뭐 해서 안 됐는데, 이 영공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게 왜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네들이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주면, 이게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 정한 거에 따른 책임감이 따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국이 격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EU한테 해달라고 했으니까 EU,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러시아 전투기를 유럽에서 격추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참전이 되는 거잖아, 참전이.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선 넘는 것도 생겼어요. 우크라이나 부총리, 삼성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 삼성? 뭐 어쨌든 예. 뭐, 삼성한테 그거는 뭐 삼성의 선택인 거지. 뭐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삼성한테 러시아에 사업을 해라 마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응? 우크라이나 선을 많이 시게 넘고 있다라는 거. 뭐 세계 여론 조성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지만 그 이용해서 선은 뭐 좀 넘고 있어서 요새 뭐 영국이나 EU 쪽에서도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